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iOS 18 베타 버전 간단한 사용 후기 준비해봤는데요. 현재 기준 iOS 18 베타 2까지 나온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정식 버전은 9월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면서 함께 나오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베타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는 형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iOS 18 버전은 아이폰 SE 2세대를 포함해서 아이폰 XR 이후 아이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개발자 등록을 하셔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우선 앱스토어에서 애플 디벨로퍼라는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앱에 들어가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정,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베타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을 건데요. 그러면 iOS 18 베타 버전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변화가 바로 느껴지는 배경화면부터 보시면 하단부 바로가기 옵션, 이제는 원하는 제어 항목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손전등과 카메라가 고정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제어 항목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 됐고요. 커스텀 폭이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주 사용하는 손전등과 계산기를 넣어놨어요. 역시 변화가 반가운 부분 바로 메인 화면 편집인데 좌측 상단을 눌러서 사용자 화에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편집창이 뜨는데요. 앱 아이콘을 작게 또는 크게 변경할 수가 있고 화면 모드에 따른 앱 아이콘 변화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틴트 옵션을 통해서 앱 아이콘을 원하는 컬러와 톤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이콘을 크게 하면서 앱 이름을 감추는 거 요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소소한 변화긴 한데 카메라에서 소리 녹음 옵션에 보시면 스테레오와 모노 옵션이 선택 가능해졌고 그리고 기존에는 영상 촬영할 때 예를 들어 음악을 듣고 있었다면 음악 재생이 멈췄었잖아요. 근데 오디오 재생 허용 옵션을 켜두면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촬영 영상에 음악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어요. 네 번째, 계산기 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왼쪽 하단에 계산기 아이콘 누르면 옵션이 3가지가 뜨는데요. 그 중에 수학 메모를 선택하면 이렇게 메모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키보드 대신 직접 쓰는 옵션으로 변경하고 원하는 계산식을 써주게 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이건 계산기 앱에 들어가지 않고 메모 앱에서 바로 적으셔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계산기 앱 왼쪽 상단 옵션을 눌러보면 드디어 히스토리가 이렇게 뜹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진작되던 건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지원하니까 다행이죠. 다섯 번째, 이건 좀 숨은 기능이라고 해야 할지 하지만 저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에 들어가시면 소리 동작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한 음절로 된 소리 옵션들이 쭉 보이는데요. 저 같은 경우 오라는 소리에 스크린샷 동작을 선택해 놨는데 그렇게 설정한 후에 스크린샷이 필요할 때 오라고 제가 소리를 내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이 소리 동작 옵션은 원하시는 대로 정말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경 화면만큼 아주 많이 체감되는 부분 바로 제어 센터 커스텀인데요. 왼쪽 상단 플러스를 눌러주면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래 제어 항목 추가 눌러보면 이제 단축어도 제어 센터에 추가 가능하게 됐고 손쉬운 사용 항목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제어 항목 하나하나 크기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전원 버튼이 생겼습니다. 꾹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밀어서 전원 끄기로 바로 전환이 돼요. 아시다시피 제어 센터에 등록된 항목은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해당 기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성 면에서 아주 편하죠. 그래서 번역 같은 경우 제어센터 항목에 넣어두면 여행할 때 거의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역시 소소하지만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설정, 일반, 키보드에 들어가서 제일 상단 키보드, 그 다음에 한국어에 들어가 보면 옵션에 표준, 10키, 이중 언어라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한국어 키보드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메인은 한국어인데 상단에 조그맣게 영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옵션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키보드 언어를 변경하지 않고도 한국어와 영어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벌써부터 호불호가 많이 나뉘고 있는 사진 앱입니다. 일단 UI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싫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반으로 나뉘면서 상단은 사진이 뜨고 하단에는 앨범이라든지 원하는 옵션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을 꽉 채워서 보려면 한번 쓸어내려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하단에 옵션이 뜨면 월, 연 단위로 분류해서 보기도 가능하고
다음 제일 왼쪽 옵션을 열어보면 정렬 순서 변경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캡처된 순 혹은 최근 추가된 순으로 가능하고요. 필터를 보시면 항목별로 분류해서 보기도 가능합니다. 다음 보기 옵션을 보면 사진을 확대, 축소해서 보는 옵션이 여기 있고 영상비 조절 옵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쓸어 내려서 사진 전체를 보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진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게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홉 번째, 대신 캘린더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일단 상단의 보기 옵션에 보면 작게, 스택, 세부사항, 목록 이렇게 보기가 가능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옵션 변경을 하는 대로 쭉쭉 늘어나면서 바뀌죠. 근데 굳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 화면 제스처로도 가능해졌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쭉 넓혀주면 보시는 것처럼 쭉쭉 늘어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해당 날짜의 이벤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고로 늘리면 7줄 정도까지는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쭉쭉 손가락으로만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추가할 때 보시면 미리 알림 옵션도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캘린더에서 이벤트와 미리 알림 모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무튼 이 캘린더는 이제 서드파티 앱 사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다는 점. 10번째, 이제는 앱별로 잠금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앱을 길게 눌러서 옵션에 보시면 페이스 아이디 요구라고 있는데 내용 보시면 앱을 페이스 아이디로 잠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앱은 나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옵션에 보면 앱 아이콘 편집도 좀 더 직관적으로 바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콘만 선택하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커스텀 관련해서는 상당히 편해졌다 싶어요. 11번째, 역시 소소하지만 정말 필요했던 기능, 통화 목록에서 의도치 않게 전화를 걸게 됐던 그 문제, 이렇게 전화 표시 아이콘이 생기면서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만 나오고 통화 녹음만 지원된다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대박 기능 중에 하나, 바로 아이폰 미러링인데요. M2 맥미니에 베타를 설치하고 미러링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런 메시지만 계속 뜨고 실행이 안 돼서 포기할까 싶었지만 동일 계정으로 맞춰주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제대로 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초기에 설정 한번 하고 연결해주면 이후로는 아이폰 미러링만 열면 정말 엄청 빨리 연결이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화면 상단으로 살짝 옮기면 창을 옮기는 옵션 같은 게 뜨게 되고요. 앱 실행도 실제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것과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거의 같은 속도로 실행됩니다. 스크롤도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면 거의 아이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유튜브를 재생할 경우 소리는 맥에 연결된 스피커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걸어봤는데 벨소리는 아이폰에 울리고 미러링된 화면은 일시 정지 상태가 됩니다. 만일 부재중 전화가 뜨면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전화나 메시지 아이콘에 전화가 왔었다는 상태 알림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미러링 화면에서 전화를 걸어보면 아이폰 화면이 켜지면서 전화가 갑니다. 미러링 화면은 보시다시피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유튜브 화면에서 가로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같이 바뀝니다. 아무튼 자잘한 버그라든지 제어센터나 알림창을 열어볼 수 없다거나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연결성 면에서는 베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이 편리한 기능을 아이패드에는 왜 안 넣어줄까 하는 거죠. 이 기능 하나 보고 맥북을 또 살 수도 없고 말입니다. 보신 것처럼 현재 아이폰 12 프로에 iOS 18 베타 버전을 올려서 실사용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앱들 다행히 잘 작동하고 그래서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적응이 좀 더 필요한 사진 앱이라든지 기기 스펙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 예를 들어 배터리 최적화된 충전 옵션에서 충전 한도를 5% 단위로 설정하는 것, 또 완속 충전인지 고속 충전인지 표시가 되는 것도 그렇고 아이폰 15 시리즈 이상부터만 지원되는 기능들이라 어차피 애플 인텔리전스 통화 녹음 기능도 사용하려면 9월에 출시할 아이폰 16 시리즈로 업그레이드하긴 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도 아직 쌩쌩해서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iOS 18 베타 버전은 말 그대로 베타입니다. 단순 호기심에 업데이트 하셨다가 예기치 못한 버그로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업데이트 전에 여러가지 상황들 충분히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